멈추고 파일을 포장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어서 순국선열과 후국명령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국가학교 희생자들을 위한 문명이 있겠습니다. 일동 문명.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께서 단상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오랜 시간 인고의 세월을 견뎌오신 과거사 국가폭력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 긴 세월 진실을 밝히기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고통스러운 기억에도 굳건하게 증언해 오신 여러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여러분의 용기와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과거사의 아픔을 마주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에 다시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눈부신 성장과 발전의 역사이면서도 동시에 국가폭력과 인권침해로 국민들이 깊은 상처를 입었던 굴곡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한국 전쟁 속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무참히 희생되었고, 권위주의 시대에는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고 침해했습니다. 민주화를 요구했던 시민과 학생들은 탄압받았고, 강제 징집, 녹화 선도 공작과 전교조 해직 사건처럼 불이한 공권력에 의해 삶이 짓밟힌 국민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삼청교육대나 서산 개척단 사건 같은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 유린은 물론이고, 사북사건, 납북 귀환 의무 사건처럼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 구금과 고문, 가혹행위도 수없이 자행됐습니다. 이러한 상처는 그 시대에만 머물지 않고 특정한 개개인의 피해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시간만큼 억울함은 깊어졌고, 피해의 고통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고통의 대물림이 계속됐습니다. 그동안 국가가 피해자들의 간절한 부름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과거사 정리라는 해묵은 숙제를 더 이상 다음 세대에 떠넘길 수는 없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남긴 상처를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치유해 나가야겠습니다. 지난 2월 새롭게 출범한 제3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며 국민의 신뢰를 다시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특히 위원회에 조사 3국을 추가로 설치하여 기존 조사 과정에서 미처 다 밝혀내지 못했던 형제복지원, 덕성원을 포함한 집단 수용시설의 인권유린과 해외 강제 입양 사건도 철저하게 그 진실을 규명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그동안 피해자의 신청에 의존했던 조사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가 먼저 찾아 나서는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미처 밝혀내지 못한 진실을 최대한 밝혀내겠습니다.
국가의 책임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지난 2월 과거사 정리법의 개정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및 보상과 명예회복의 책임을 법률에 명확하게 담았습니다. 국가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국가가 저지른 잘못에 책임을 면케하지 않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또한 기존의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던 진화의 권고 이행 체계를 국무총리가 직접 총괄하도록 격상하였습니다. 새로운 시스템 속에서 진실 규명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는 한편으로 그와 동시에 피해자의 존엄을 회복하고 실질적인 치유와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겪으신 아픔과 고통을 말 몇 마디로 씻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또 다른 국가폭력이 절대로 벌어지지 않도록 단 한 사람의 무고한 희생자도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누구도 국가로 인해 억울함을 겪지 않는 나라, 국민의 생명과 인권이 가장 먼저 존중받는 진정한 대한민국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방 이후 이 땅에서 벌어진 모든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께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강제징집 녹화 프락치 사업, 삼청교육 폭력살인, 용공조작, 노동탄압 강대퇴직, 언론 유신화 등 독재 권력이 저지른 악행 탄압에 대해서 시한 없이 바로잡아 나가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시는 이재명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드립니다. 고문과 구타, 수형, 해직 등 인권 탄압의 기억으로 시달려온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자세, 감명과 기대를 가지게 됐습니다. 특히 독재 정권과 야합한 동아조선일보의 1970년대 언론인 대량 해직 사태는 시대가 바뀌어도 바로잡힐 수 없었습니다. 일제에 부역한 행위나 독재 권력에 굴복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를 청하는 것이 한 조각 양심이라도 가진 언론이라면 합당한 자세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계 언론사의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지난 50여 년 형극의 길을 걸어온 해직 언론인에 대한 사법정의도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006년 국가와 동아일보 사측에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송상교입니다. 먼저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배석해 주신 윤호중 장관님, 그리고 먼 길 와주신 국가폭력 인권침해 피해자와 유족 여러분께 머리 숙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참으로 뜻깊은 날입니다. 대통령께서 국가를 대표해서 처음으로 오랫동안 소외받아왔던 국가폭력 인권침해 사건 관련 피해자분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위로와 사과를 하셨습니다. 저도 이기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일하면서 많은 피해자들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 아팠던 기억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오늘 대통령님 말씀은 국민의 기본적 삶을 파괴한 수많은 국가폭력으로 오랜 시간 고통받아온 피해자와 유족에게 큰 위로와
명예회복을 위한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단일 사안을 넘어서 수십 년간의 과거사를 총체적으로 규명하고 화해를 추진하는 의미가 큰 기구입니다. 2005년 출범한 1기위원회는 1만 1천여 건을, 그리고 2020년 출범한 2기위원회는 1만 8천여 건을 처리했습니다. 2기위원회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집단 수용 시설과 해외 입양 관련 인권 침해에 대해 본격적인 규명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과의 한편에서 한계와 과제도 컸습니다. 상당수 사건이 조사 중지되었고 국가기관을 통한 자료 확보의 어려움으로 결정에 이르지 못한 사건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2기위원회가 종료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과거사 정리의 중단을 걱정하셨습니다. 너무도 다행스럽게도 3기위원회가 제때에 출범되도록 대통령님과 국회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애써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3기위원회는 7월 21일 조사중지 사건 포함 2,100여 건을 조사 개시함으로써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7,000건에 이르는 새로운 진실규명 신청도 접수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3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주어진 기간에 조사 역량 강화와 직권조사 확대 등을 통해 충실한 진실규명에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피해자 유족의 수건이자 피해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제도적 기반일 수 있는 피해자를 위한 배보상법의 입법, 그리고 기록 관리나 연구, 교육 등 과거사 과제를 계속 이어갈 과거사 재단 설립이 3기위원회 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노력하겠습니다. 3기위원회는 온전한 과거사 정리의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오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17살 때 오징어배를 나갔다가 납북되어서 1년 만에 귀환한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라 그래가지고 집행유예를 받고 그 다음에 76년도에 성남시에서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입대를 했는데 제가 이제 37사단 사령부로 갔는데 거기에서 행정병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계속 보안돼서 사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사관 지원을 했는데 끌려간 곳이, 하사관 지원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잡혀간 곳이 어디냐 하면은 보안사령부 소속의 서빙고 분실이었습니다. 가서 전기고문, 물고문, 온갖 구타를 받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하사관 지원한 이유가 대동월북을 하려고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받은 지령을 부르라고 저한테 온갖 고문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마에 상처도 있고 손톱에 여기에 아직까지 빠져가 전기고문 하다가 집게로 찝은 상처가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뜻대로 되지 않자 저를 온갖 제명을 다 뒤집어 씌워서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이라는 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대구 교도소에서 사상범 아닌 빨갱이로 10년을 살다가 사회에 나왔는데, 사회에 나오자마자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보안 관찰 대상자가 되어서 1급, 2급, 3급이라는 주거지 제한과 서신이라든가 만나는 사람조차 다 신고를 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출소를 하자 부모 형제는 저를 다 외면하고 어디가 사는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나이 먹도록 73살 먹도록 혼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과위원회에서 2기 때 공고 결정이 내려가지고 제가 징역 사는 거에 대해서 재심 신청을 했는데 아직도 1년이 넘도록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찰을 너무 심하게 받다 보니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기초수급자로 건건히 살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저보다도 고생하신 분들이 더 많으시겠지만은 이 자리를 빌어서 대통령님이라든가 뭐 다른 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빼앗긴 인생, 제 인생을 좀 구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처벌을 또다시 받겠습니다. 제가 2차례나 자살을 하려고 바닷가에서 농약을 먹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러다 다행히 이 자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하소연을 드리겠습니다. 꼭 좀 저희들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고 인간답게 빨갱이란 소리를 듣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못 배우고 못 사는 가난이 부모 탓이고 내 탓이고 바꿀 수 없는 운명 같은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동일방직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투쟁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물을 뒤집어 쓰고 정권으로부터 모진 탄압을 받고 거리로 내쫓겼지만 그 어떤 탄압도 우리들의 투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40여 년이 지난 2010년이 되어서야 동일방직 똥물 테러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 그로부터 8년이 지난 후에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정당한 보상을 받기까지 참으로 모질고도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특히 여성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주십시오. 경제산업 구조의 가장 아래에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아직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성과 청년 노동은 가장 밑바닥에서 차별받습니다. 인간답게 살고 싶었던 동일방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50년이 지난 오늘 노동자들의 투쟁과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국가 권력이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보다 나은 사회로 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길 바랍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그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되시고 길지 않는 시간에 참으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혐오와 차별 없는 인간다운 사회가 되도록 더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89년 참교육을 실현하겠다는 목적 하나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을 설립했다가 해직된 지금은 정교조 원상회복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병선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당시에 1527명이 해직이 되었습니다. 한 202명 정도가 구속이 되어서 사법 처리를 받았고 300여 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사법 처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1년에 진실규명을 요청을 했고 23년 12월 달에 국가폭력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권고사항은 두 가지였습니다. 사찰이라든가 탈퇴 강요, 그리고 그 해직까지, 사법처리라든가 해직까지 모든 것이 국가폭력이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 이것이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됐었는데 오늘 대통령님께서 사과 말씀을 하셔서 진짜 이것으로 사과를 받은 것인지 정말 감격스럽고요. 두 번째는 피해 회복을 위한 배보상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어느 국가기관에서도 그 국가폭력으로 인정받은 1527명에 대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배보상 조치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통령님께서 임기 중에 그것도 신속하게 그 피해 회복을 위한
배부상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현재 피해 희생자라고 인정은 되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1심에서 징계를 다 인정을 했어요. 2012년도에 저희가 일부 전교조 해직교사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2012년에 그 판결을 그대로 인정을 해서 이미 23년도에 진화위에서는 국가폭력이라 인정을 했고 그래서 피해보상까지도 구체적으로 하라고 권고를 내렸는데 법원에서는 전부 다 그 2012년도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그대로 인정하니까 겨우 진화위의 결정으로 인한 효과는 1,000만 원, 2,000만 원 이 정도의 정신적 피해만 인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저희들은 원고로서 국가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우리나라 3대 로펌에서 국가를 대신해서 피고로서 변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더욱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화위에서 국가폭력으로 인정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과거 어떠한 대법원의 판결까지도 다 무효화시키고 진화위의 결정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서 원고가 승소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80년 4월에 일어났던 사북 사건의 피해자로서 출감 이후 지금까지 40년이 넘도록 사건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긴 싸움을 하고 있는 사북항쟁 동지의 명예회장 이원갑입니다. 국가폭력에 내몰렸던 사북 광부의 아픈 역사를 기억해 주시고 오늘 이와 같이 소중한 자리를 불러주신 이재명 대통령님과 3기 진화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억울하다고 소리도 많이 질러봤지만 광부들의 목소리는 암만 크게 질러도 허공에 사라지고 없습니다. 사북의 오래된 아픔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손도 여러 번 내밀어 봤지만 아무리 손짓을 해도 잡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18년 전 제1기 진화위에서 사북 사건에 대한 국가의 공식 사과와 명예회복 및 구제 조치를 권고했고 지난 2기 진화위도 마찬가지로 국가 사과와 기념 사업을 권고했지만 아직까지 이행되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사북 사건에 대한 국가 사과와 이행 촉구 결의안이 통과된 마당에 이제는 국가의 응답만이 남아 있습니다. 국민주권 정부에서만큼은 진화위 권고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어 국가폭력의 피해자가 더 이상 대물림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주신 말씀에 담긴 뜻이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게 앞으로 특별히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같은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통령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사북 광부이자 폭력의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서 영원히 기억을 하겠습니다. 대통령님의 재임 기간 대한민국의 크나큰 영광이 이어지고 그늘진 사북과 모든 국가 폭력 피해자들에게 밝은 빛이 비춰주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전두환
정권 당시 1981년 5월 학생순화교육이라는 명목으로 경주 하라교육원에 끌려가서 순화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한 지 채 3개월도 되지 않은 어린 아이였습니다. 선생님이 교무실 오라 해서 가니까 화랑교육원에 교육이 있는데 거기는 장학생과 학생회장들만 가는데 특별하게 네가 선정되었으니까 다녀오라고 하면서 그곳에 가면 말타기, 활쏘기, 연날리기 등 좋은 교육을 받는다고 했는데 어린 저로서는 들뜬 마음으로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빨간 모자를 쓰고 군복을 입은 죄송합니다. 군인들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했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말 잊을 수 없는 최악의 순간이었고 더군다나 저는 그 군 교관들에게 10여 차례 성폭행까지 당했습니다. 지금도 그 기억들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로 돌아왔는데 선생님들과 친구들은 삼중교육을 받고 왔다는 것으로 왕따를 시켜서 그의 국을 자퇴를 하고 그때부터는 정말 범죄와 마약에 늪으로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뒤늦은 때 조은수 목사님을 만나게 되어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하나씩 새롭게 살아가게 되었고 이제는 마약 중독자들의 재활 사업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정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대통령께서 오늘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서 말씀해 주시는데 조금이나마 이 평생 동안 가슴에 맺힌 어머니가 풀리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피해자 분과 같은 분들이 저한테 하루에 엄청난 전화를 해옵니다. 그 전화를 받을 때마다 매일 울고 힘들고 한 세월을 지금 한 몇 년을 보냈는데요. 제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국가에서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저는 3년 전에 저희 아빠가 삼촌교육 피해자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69년생이고요. 평생을 아빠가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아빠가 삼촌교육 가서 돌아오지 않은 사실을 알았고요. 저는 남동생과 저희 오빠가 있지만 50을 넘기지 못하고 전부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사실은 그 1980년도에 사회정화위원회라고 해서 그 단체에서 우리 삼청 피해자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 단체가 옷을 깨끗이 봉사라는 단체로 갈아입고 국가 보조금을 받으면서 너무 왕성한 관변단체로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피해자들은 전부 다 아픈 세월을 50년 가까이 살면서 하루하루를 고통의 속에서 살고 있는데 진실규명이 되지 않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없었던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단체에 저희 피해자들이 무슨 단체인지도 모르고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극적인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국가에서 이러한 사항을 교육을 통해서라도 알리고 국민들은 그 활동을 하더라도 어떤 단체인지 알고 활동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이재명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과
송상교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 소위 건국대 정거 공산혁명 난동분자 사건이라고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당시에 2,500여 명의 학생들이 전두환 정권에 의해서 토끼몰이식으로 건국대학교의 5개 대학에 전부 다 감금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3박 4일 동안 어마어마한 폭력과 구타가 자행된 사건이었고, 그 이후로 1,525명의 학생들이 연행이 되었고, 그리고 1,288명의 학생들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저희 경우에는 그 사건이 끝나고 난 이후에 불신검문에 걸려서 3박 4일 동안 모진 고문을 당하였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이 자리에 있기 바로 며칠 전 정신병원에서 입원해 있었습니다. 40여 년간의 트라우마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1,288명의 학생들은 정말 억울하게 모두가 공산혁명 난동분자가 되었습니다. 송상규 진화위 위원장님, 저희 12.28 건대항쟁 사건을 직권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중 행안 장관님, 2기 진화위에서 틀림없이 당시 학생들에게 국가폭력이 자행되었고, 이에 대해서 사과라고 결정문에 나와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저희 12.28 관계자들에게 장관님의 이름으로 직접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 자리에 국회에 관련돼 있으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12.28 건대항쟁 당사자들의 직접적인 재신과 국가배상, 이 모든 것들은 12.28 건대항쟁 특별법을 통해서,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여러분들께서 12.28 건대항쟁 특별법 제정에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국가폭력 생존자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양기라고 합니다. 또한 여순사건 유족이고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국가폭력으로 2대째 피해를 당하고 인생을 망치고 살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에 모두가 평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2011년 1월 13일 전 대법관 박시환 전 대법관, 신영철, 안대희, 또 정한성, 이 대법관들에 의해서 내려진 그 판결로 여기에 모두 있는 이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평등권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피해자들의, 이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평등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당신들은 되는데 당신들한테는 적용할 수 없어. 이것은 차별이고 헌법 유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쉬운 것은 아니겠지만은 방법을 찾아서 우리 피해자들에게 똑같은 대우를 해줄 수 있도록 평등권을 회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국가가 재심을 청구하는 길을 원천적으로 막아놓고 왜 재심을 늦게 청구하였느냐고 피해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일반 사건에는 적용을 하면서 조작 국가 폭력 피해자들에게는 적용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기는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사실을 잘 모르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재심을 할 분들, 또 국가 보상을 청구할 분들, 2011년 1월 13일 이후로는 모든 분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전 분들은 원래 일반 사건의 피해자들과 똑같은 처우를 적용을 받았는데, 그날 이후로는 이 피해자들의 배보상에 있어 가지고 지연 손해금이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별년 종결 시부터 기산일을 잡고 배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일 아닙니까? 그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됩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피해자들에게 평등권을 되돌려 주십시오. 원래 2011년 1월 13일에 있었던 그 판례를 대법원에서 합의해서 그걸 원심으로 원래대로 되돌려 주든지, 아니면 헌법재판소에서 그 판단을 해 주시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평등권을, 우리들이 권리를 차별을 하지 말고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몇 푼 되지도 않는 보상 줘놓고 이자는 너희들은 못 줘. 너희들의 당신들에게는 이자 줄 수 없어. 이유가, 제가 입장하면서 대통령님에게 그 편지를 써가지고 가지고 오다가 그 비서들에게 그걸 맡기라고 해서 그걸 맡겨놨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법률에 또 전문가이시고 하니까 제가 서술에는 그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시고 꼭 읽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89세이고요. 재현 의원 강욱정 의원의 딸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국회 불합치 사건으로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 중 6.25가 나고 3일 후 집으로 오셨습니다. 형무소 문이 열렸다고. 그래서 집에서 지하실에서 숨어 계셨는데 9월 말쯤 북한군이 북으로 가면서 아버지를 납치해 갔습니다. 그때 집에는 5살, 7살, 9살 동생 셋만 있었고 저희 어머니는 남대문 시장에 쌀을 사러 나가셨습니다. 저는 심부름을 가고 없었고 저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그 후에 9.28 수복이 되고 서울이 탈환이 됐다고 다들 좋아하는데 8회 공안원이라고 완장을 찬 대한민국 군인이 와서 어머니를 연행해 갔습니다. 3살짜리 아기를 업은 엄마를 2번 오고 2번째까지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3번째 오셔서 그 아기 업은 채로 연행해 갔는데 우리가 명동 성당 밑에 명동에서 살았는데 을지로 입구 쪽으로 연행해 가서 저하고 저희 오빠가 고1이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놀라서 울면서 따라가니까는 어머니께서 내가 죄가 없는데 곧 돌아올 거니까는 집에 가서 아기를 돌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연행돼 가고 나서 3일 후 아기를 데려가라는 연락이 와서 우리 작은 오빠가 울면서 아기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우리 어머니는 행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 달 동안에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를 잃고 3살부터 19살짜리 고아가 되었습니다. 전쟁 중에 고아로 살기도 힘든데 월북자 가족이라는 빨갱이라는 주홍 글씨를 목에 걸고 취직도 할 수 없었고 해외도 나갈 수가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지옥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3살짜리는 제가 국민학교 6학년이었는데 24시간을 얻고 있어야 했습니다. 엄마를 자꾸 우는 바람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지옥 같은 생활을 했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죄 없는 부녀자를 7아이나 둔 엄마를
그렇게 연행해 가서 그렇게 집에 돌려보내지 않고 생사도 모르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우리의 이 억울한 한을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제가 89세인데 오래 살았습니다. 아마 기쁜 소식을 듣고 죽을려나 봅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80년도 이 자리에 우리 대통령이 감사드리고 특히 진화위원회 또 실무를 맡은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80년 광주 5.18 순환이 있은 다음에 우리 사회가 공포와 전율 속에 있을 때 민주화 운동을 했던 학원과 노동계도 모두 숨죽이고 있을 때 10월 8일에 한국신학대학에서 처음으로 반정부 기도회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146명 전원이 연행되었고 8명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대통령에 취임했던 전두환 씨는 이 사건을 일벌백계 하겠다,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고요. 그 이후로 저희 학교를 폐교시키려고 하다가 폐교까지는 못 시키고 8.1 82학번들을 신학과를 모집을 정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할 수 없이 철학 A라는 편법을 통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정신적 피해가 너무나 커서 저도 지금 문학사를 졸업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2기 진화위에서는 진실 규명을 결론 지었고, 국가가 적정한 그 사과와 공식적인 사과와 피해자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조처를 취하라고 권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국무총리께서 공식적인 그 대정부 질문에서 사과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행하지 못하고 공무직을 이임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신임 총리께서 저희에게 적절한 때에 사과를 해주시면 저희가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학교가 오산으로 강제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희는 권력에 의한 강제 이전이라는 의혹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데, 2기 진화에서 이 문제를 파헤쳤지만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서 이것은 진실 규명을 판정받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바라기는 제3기 진화위에서 이것을 의제로 받아들여줘서 개인이 청구할 수 없는 이 사건들을 주도한 것은 그때가 보안사, 이것이 중심이었었는데 보안사의 기록물을 저희가 열람할 수가 없습니다. 공식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에서 의제로 채택하여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서 저희 학교가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한 그 대가가 정말로 좋은 것으로 결론 지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과 또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제징집 녹화 선도공작 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장 양창욱입니다. 저는 1983년 경찰에 불법 연행되어 고문을 당한 뒤 영장도 없이 강제 징집되었고, 군에서는 녹화 공작으로 불합치 활동을 강요받았습니다. 입대한 지 열흘 만에 아버지는 자식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 속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고, 함께 끌려온 친구 김두항은 입대 3개월 만에 의문사했습니다. 김두항처럼 의문사한 동지가 현재까지 확인된 인원만 20명입니다. 저는 남은 동지들은 단지 운이 좋아 살아남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살아남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이 시대의 진실을 증언하라는 역사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앞에서 이 말씀을 드리기까지 43년이 걸렸습니다. 43년 동안 우리는 침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끝내 진실은 살아남았습니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이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우리의 아픔은 깊이 경청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언젠가 먼저 떠난 동지들을 다시 만나더라도 우리는 끝내 진실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 60여 명의 동지들이 평생 가슴에 묻어두었던 기억을 직접 체험 수기로 엮었습니다. 이 기록이 학교와 도서관, 진중문고에까지 널리 보급되어 미래 세대가 민주주의를 배우는 교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피해자들의 증언과 국가폭력 기록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입니다. 옛 보안사 본관을 보안사 국가폭력 역사관으로 조성하여 대한민국 K컬처를 대표하는 국립현대미술관과 함께 문화와 기억, 예술과 민주주의가 공존하는 대한민국 공간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방첩사는 해체되었지만 그 안에 남아있는 의문사와 국가폭력 관련 기록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독일이 통일 직후에 제정한 슈타지 기록법처럼 특별법에 따른 독립적인 특수기록관에서 보존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기록은 즉시 봉인하고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훼손이나 유출이 없이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람은 세월 속에 떠나지만 기록은 진실을 남깁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기록이 미래 세대의 민주주의를 지킬 것입니다. 국민주권정부가 그 책임을 끝까지 함께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대통령님과 진화위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민주인권 평화를 실천하는 긴급조치 사람들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류태선입니다. 70년대 전반부터 79년까지 유신 헌법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긴급조치에 의해서 구속, 수감, 여러 가지 피해를 당했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진화위의 노력과 또 헌법재판소의 판결,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가지고 긴급조치가 위헌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형사재판, 민사재판 등 진행을 거치면서 무죄가 확인되고 또 형사보상도 진행되고 또 민사배상 청구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하나 발생한 것이 양승태 대법원 시절에 판례를 하나 잘못 만들었습니다. 2015년 판례에 긴급조치가 위헌이긴 하지만 그거는 국가 통치 행위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은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판례를 남겨놓는 바람에 그때부터 2022년 새로운 판례가 나올 때까지 7년 동안 민사 배상 청구가 전부 다 패소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2022년에 판례가 변경되면서 비로소 이제 민사배상이 승소를 할 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패소한 사람과 승소한 사람이 반반 정도 되는 똑같이 긴급조치에 저항하고 또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는데 그 피해자의 절반 정도는 패소해가지고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절반 정도는 승소해서 손해배상을 받는 이런 불균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대통령님을 포함해 가지고 박주민 의원 등 115명의 발의로 긴급조치 민사 재심 특별법안이 제출이 되어서 작년 12월 19일에 국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금방 이제 통과되겠구나 했는데 8개월 지났는데 상정만 하면 지금 여당 과반수이기 때문에 통과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상정을 안 해가지고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주권 정부의 효능감, 속도감, 우리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하고 희생했던 사람들이 국민주권 정부가 들어서면 이런 문제들은 속도감 있게 해결을 해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져왔거든요. 이게 자꾸 좀 지체되다 보니까 아쉬움이 생기고 섭섭함이 생기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인 교육민주화 동지회 회장 황진도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먼저 바쁘신 국정 수행 중에도 과거 국가폭력으로 고통받아온 저희 피해자들을 잊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초청해 따뜻하게 맞아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통령님께서는 평소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그에 걸맞은 특별한 보상과 예우가 뒤따라야 한다는 라는 소신과 강자를 억누르고 약자를 도와 함께 잘 사는 억강부약 대동세상의 국정 철학을 밝혀오셨습니다.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삶이 송두리째 흔들렸던 저희 과거사 피해자들에게는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통령님의 배려와 평소의 소신이 깊은 위로이자 실질적 국가 책임을 기대하게 하는 희망의 등불입니다. 2022년 12월 8일 진실화해위원회는 권위주의 정권하의 교육민주화 관련된 교사들의 대량 해직 사건을 전교조 결성 및 해직 과정에서의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함께 국가의 배보상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 이후로 취하지 않았는데 오늘 대통령께서 사과를 해줘서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국가로부터 그 어떤 포상이나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폭력으로 빼앗긴 삶과 상처 입은 명예에 대한 정당한 피해 복구를 바랄 뿐입니다. 과거사 정리법의 취지에 맞게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5가지 사항을 대통령께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5가지 중에 2가지는 해결이 됐습니다. 하나는 대통령님이 사과 말씀이셨고 하나는 국무총리 산하에 그 기구를 만들어서 점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진화의 결정의 인정과 국가소송 태도 전환입니다. 진화의 결정의 효력을 행정부 차원에서 공식 인정하고 대형 로펌 선임을 통한 소송 남용과 혈세 낭비를 중단하며 소송 수행자가 방어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정부 국가 소송 수행 가이드라인을 즉시 정비해 주십시오. 둘째, 고령 피해자를 위한 신속 구제와 재판상 화해 조정 적극 수용입니다. 수년째 이어지는 소송 지연 속에서 고령의 피해자들은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법원의 강제 조정안이나 재판상 화해안을 적극 수용하도록 지침을 내려 불필요한 항소와 소송 지연을 방지하고 법무부, 행정안전부, 법원행정처 간
협의체를 통해 신속한 권리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선제적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셋째, 과거사 피해자 일괄 배상 보상 입법과 권고사항 이행체계 구축입니다. 개별 피해자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민사소송을 제기해야만 배상을 받는 현 구조는 국가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행위입니다. 국가폭력에 대해 국가가 책임있게 응답할 수 있도록 과거사 정리법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주시고, 아까 총리실사나 공고사항 이행 전달 기구는 해결이 됐습니다. 넷째, 해직기간 원상회복 현실화와 관련 국가 기록물의 즉각 개방입니다. 부당한 해직과 불이익을 당한 기간의 피해액 산정 시 일실 소득과 호봉 인정 등으로 실질적 원상회복 기준을 현실화해 주시고, 입증을 위해 국가 기록원, 국방부, 즉 방첩사가 되겠습니다. 교육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보관 중인 공공기록물의 원시 자료에 대한 법원의 제출 명령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국가폭력에 의해 특별한 희생을 강요받았던 피해자들이 드늦기 전에 온전한 명예를 회복하여 대동세상의 한 구성원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결단과 따뜻한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같은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해안 납북기한호부 시민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김춘삼입니다. 저는 1971년도 8월 30일에 납북되었다가 72년도 9월 7일 날 대한민국 땅을 밟은 사람입니다. 제가 그냥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민사소송일 겁니다. 소송 문제가 가장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은 진화위에서 열심히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막상 민사소송을 가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기각되고 절차가 너무나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과거 국가폭력이 우리에게 지배하듯이 이제는 국가가 발벗고 나서서 이 문제를 정말 나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힘들어 하실 거예요. 저는 그나마 15살에 납북돼서 가장 어린 나이에 그래도 아직 생존해 있는 몇 사람 안 되는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때 당시 50대, 40대 된 분들은 이미 다 고인이 되셔갖고 그분들 가족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연좌제에 의해서 엄청나게 망가진 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국가가 나서갖고 이거를 반드시 해결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기 때 이 위원장님께서 저랑 그 옥십에서 나눈 대화가 뭐였냐면은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의 그분들의 고생한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 하신 그렇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오늘 개인적으로는 참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왜냐하면은 1년 전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을 바로 옆에서 뵀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이 큰 집에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은 저 인생사에 있어서 정말 가장 행복한 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위원장님 이기 때 표정이 너무 어두웠어요. 너무 힘들어갖고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 위에 머리 상사가 어떤 분인가 하면에 따라서 그분이 얼마나 잘하는가를 얼굴에 표시가 나요. 근데 오늘 진화위에 나오신 분들 진행 요원들 보시니까 그때하고는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너무나 밝은 표정이고,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자, 그리고 어쨌든 위원장님 자격으로 이 고통받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나올 그런 자료들을 강력하게 건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의 건의로. 여러분 동감하시죠? 예.
자, 그리고 우리 어쨌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의 박수 한번 더 주시고 주십시오. 일단 주시고, 어쨌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지만 72년도 9월 7일부터 14일 동안 엄청 맞았으면 말도 못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김영수 씨도 같이 갔던 분이거든요. 그 여러분 참 아실 거예요. 고문 당해본 분들은. 그래서 여러분은 힘 좀 내시고 좀 기대해 봅시다. 우리 대통령께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 이거는 한 나라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경의를 표해 주시면서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마음들이 많이 아프시고 또 힘드실 텐데 작은 위로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송상조 위원장께서 주어진 진상 규명 또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드시지만 잘 견뎌내시고 또 우리 정부도 진정으로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존중받는 그런 평화롭고 안전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제대로 된 세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